예, 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 유기준입니다.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한국 정부 지금까지 계속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판 뉴딜 사업, 그다음에 또 이어서 지자체별 지역 뉴딜 사업이 활발하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강원도 역시 강원도형 뉴딜 사업이 논의되고 있고, 그린 뉴딜 유형으로서 이제 산악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있어서 산악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나온 새로운 현안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산악관광, 강원도에서 산악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할과 어떤 이런 기능들을 이제까지 계속 수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린 뉴딜 사업으로서 강원도 산악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구조화라든가 재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산악관광을 중점적으로 좀 검토된 내용, 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사업의 개요를 먼저 다 아시겠지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산악관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지, 또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의 산악관광을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좀 구조화시켜서 그린 뉴딜 사업으로서의 어떤 발전을 또 전개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모색하는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사업의 개요입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좌측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에 나온 것은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건데, 결국은 디지털 산업 어떤 가치 사슬화, 그다음에 녹색 산업 중심으로 해서 녹색 가치 사슬화, 그걸 통한 어떻게 보면 녹색 영토를 재디자인 한번 해보자.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점을 찍는 것은 그걸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권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지속해 왔던 정책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이 서울에 있는 캠퍼스를 지방으로 옮긴다는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 들어서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이것도 다 국토 균형 발전을 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그런 일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저 지역의 정책이라든가 결과, 또 실제 그 지역의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정말 어두운 어떤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인구 구조적인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풀어야 될 숙제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릉이라는 데도 강원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지만 강릉이라는 것도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릉이라는 지역도. 잘 믿기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지만 그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국가의 문제고 국민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정파를 초월한 그런 뉴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정파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권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정권에서 이거 끝나고 또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뉴딜 사업도 우리는 그 기대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정파도 떠나야 되고 정권도 넘어서야 되는 것이 이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고, 왜 그러냐, 그것은 국가의 문제고 국민의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좀 오래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뉴딜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받아서 이제 우리 지역으로 가서 이제 받아서 이제 우리 강원도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맥락은 같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디지털 가치 사슬화, 에너지와 재난이라든가 관광 부분, 특히 녹색 부분에서는 강원도가 어떤 전탄소 의존형의 녹색 기능을 구조화시킨다. 결국은 지속 가능한 그런 녹색의 가치 사슬화를 추구하겠다. 결국 녹색 산업 재디자인에서 강원도 자체적으로의 강원도 균형 발전,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걸 이뤄보겠다. 강원도 지역 소멸 지수 보시면은 새빨갑니다. 강릉이 빨갛다고 할 정도면은 원주하고 춘천 빼놓고는 다 빨갛다고 봐야 됩니다. 그 빨갛다는 얘기는 결국 이 상태로 가면은 저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갈 것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정말 인공심장이 돼야 됩니다. 팍팍 눌러줘서 피를 통하게 하고, 거기까지 못 가면 그것을 지자체에서 받아서 또
이 지역까지 이렇게 확확 퍼질 수 있는 피를 통하게 해줘야지만 그게 뉴딜 사업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1, 2년 안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아까 넘어서야 된다 이런 부분이 어떤 국가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산악관광만 관련져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산악관광이라는 의미 여기 뭐 저기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강원도와 산악관광을 볼 때 한번 강원도 입지적 특성을 한번 봐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이나 그들이 가진 차별적인 자원, 차별적인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그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누구한테 물어봐도 강원도 핵심 자원, 강원도 입지적 특성, 그리고 강원도 가치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다들 얘기를 합니다. 산림 자원이고 청정성이라는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누구도 다 인정하는 상대적 우위 가치를 가진 산과 바다, 이거 중심적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한 강원도로 봐서는. 두 번째, 강원도의 산업의 상징성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또 강원도의 산업도 있지만 우리가 강원도를 보면 항상 강원도 관광의 우리나라 관광의 1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름철 되면은 가장 많은 국민이 찾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는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하나의 강원도의 주력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건 누구도 다 인정합니다. 결국 강원도는 강원도가 가진 산림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또는 그 안보 자원 같은 걸 활용해서 관광산업 활성화시키는 이 부분은 지역 개발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산악관광의 재구조와 재디자인, 이 부분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러한 절대적인 상징성과 또 장소의 정체성을 봤을 때 매일 얘기를 하죠. 82%가 산지다. 우리 산림 자원에 중요하다. 그걸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시켜야 된다 얘기 다 합니다. 결국 산림 자원 기반의 녹색 경제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린뉴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강원도가 그 많은 산을 이용하면서 산업관광을 활성화가 됐느냐? 활성화 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녹색 경제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 경제에 실패했던 이런 부분, 좋은 상징성, 좋은 장소성도 갖고 있는데 실패했다는 것, 과연 이러한 실패 원인을 도정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도정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강원도로서는 강원도만이 가진 국가 보전 보호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죠. 국가 안보를 위한 입지적인 상징성, X축으로 DMZ라는 게 딱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상징성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우리의 의무, 강원도가 가진 의무입니다. 두 번째, Y축을 보면 국가 생태축이 또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두대가 아니죠. X축과 Y축이 쭉 생태축으로 지나가 있어서 그것도 우리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또 의무적으로 또 지켜줘야 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저는 Z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 그건 철새가 또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위에 바닥에 보면은 또한 국민 건강 복지를 위한 그 청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 상선 보호. 이것도 또 거기서 흘러가니까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의무. 자, 과연 도정의 실패로만 돌릴 수가 아니라 국가 보존을 위한 강원도의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거에 대한 조율과 이거 조정과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력과 행정력에서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될 노력을 하고 있겠죠. 국민들이 한번 인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같이 상반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이런 산림의 중요성, 이런 부분 다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중시하고 훼손하는 것을 싫어하고 당연히 싫어합니다. 반대로 또 우리 국민들은 자연환경 중심으로 된 여가 활동을 또 선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상반적인 그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관련 이러한 그런 그 청정성을 지키고 그러한 곳에서 중심적으로 관광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환경 훼손 또 싫어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현명한 이용 방법을 찾는 거, 지속 가능한 어떤 그 개발 원칙을 접근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의 이 인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용을 하는 거에 호응을 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인식은 어떨까요? 우리 정부도 과거 정부도 요 전 정부도 이러한 그 산지 활용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일어나고 해서 그것에 관련된 산악관광, 산림관광을 추진하려고 하고 법률안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문광의 상정후 추가 심사 없이 계류 중입니다. 희망을 노란 거는 제 희망을 써놓은 겁니다. 2020년도에는 수정안 마련 및 국회 발의 준비 중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지금 현 정부도 정부의 인식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킬 만큼 그 녹색 경제화라든가 그 녹색 경제를 또 구조화시키겠다는 거. 그것이 우리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원도 산악관광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건 미리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이라는 것을 강원도 자체적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한번 하고 가자. 강원도는 지킬 건 지키겠다는 저 세 가지를 나눠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생각했을 때 세 가지 단어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산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태적 민감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보호 보존이라는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통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그걸 이용하는 것을 공급자 측면에만 책임을 두려면 안 됩니다. 수요자 측면, 우리 관광객들도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따른 책임과 윤리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어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 개념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얘기를 하면 흔히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에는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데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 반드시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율시키고 조정을 하는 꼭 균형을 맞추냐가 문제지 환경만을 하는 지속 가능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환경 보존과 어떤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 이 부분도 다 신경을 같이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환경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무분별로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지속 가능성 원칙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한 산업관광. 그래서 강원도 산지 대상의 관광 참여로 산림 생태계가 주는 문화 서비스. 우리가 말할 때 요즘은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환경 관리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라고 아까 얘기하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신 거기에 네 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생태계가 주는 그거로부터 얻는 공급 서비스입니다. 아까 택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림 자원, 자연 생태계로 얻는 물질적인 이것이 공급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는 기후라든가 이런 문제 조절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가 그 동식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 서비스. 네 번째가 뭐냐 문화 서비스입니다. 이 문화에 관광과 휴양과 종교와 교육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생태계나 자연 생태계 이용해서 관광 측면의 편익을 갖는 것도 하나의 생태계 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그 균형에 맞춰져서 우리는 산림 그 대상으로 한 산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크게 엮습니다. 그걸 통한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원도가 가져가는 산림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산림 생태계 서비스, 그다음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산림 생태계의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유지를 해주고 두 번째 관광객들에는 고품격 산림 휴양 기회를 제공하고 세 번째 그 지역 사회는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한 가지가 무시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새로운 법이 나온다 그러면은 새로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그 과정을 놓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법안에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법안이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런 걸 갖고서 이제 우리가 구조한다고 산림 그 산악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구조화시킨다 그러면 이런 도입의 전제 몇 가지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많이 써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산악관광 지속 가능한 산악관광을 통해서 자연과
특히 산림과의 갈등 관계는 벗어나보자. 적어도 공생까지는 못 가도 공존까지는 가보자는 게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강원도가 하고자 하는 그 접근하는 방향의 원칙으로 좀 놓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굉장히 우리 강원도의 관광, 강원도의 그 산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적으로 경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점적 개발이 아닌 광역적으로 좀 성능 개발, 아까 산과 바다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속초와 양양과 인제와 고성을 한꺼번에 설악산 배후로 엮는 방법, 강릉과 지금 뭐 소멸지수가 높다고 그래, 강릉과 평창을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이런 방법, 산과 바다를 점적 개발이 아니라 산악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하지 말고 묶어보자고 하는 이 부분에도 강조를 하는 것이 우리의 강원도가 나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가 나가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로 국가가 좀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국가와 강원도가 같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법령, 그런 걸 통한 어떤 확고한 제도적 근거, 아까 말씀드린 법안입니다. 무슨 법안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보건대 산악관광 뭐 진흥구역 지정이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고민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 곳에 대해서는 가진 규제들,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가 남들보다 더 가진 그런 규제들에 대한 것을 좀 어떻게 개선을 시켜보거나 좀 할 수 있는 역할, 그거는 다 풀어놓으면 안 되니까 지구 지정을 좀 통해서 좀 해보면 어떤가라는 부분이고, 그걸 통한 어떤 신규 특례법, 그다음에 그걸 통한 시범 사업 정도는 국가가 한번 그린니들 차원에서 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강원도 그냥 흘러가면 안 되겠죠. 강원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법안, 앞으로 나올 지금까지 논의되고 환경단체에서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비껴나갈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향, 그것은 뭐겠습니까? 강원도형으로 산악관광 개념 정립을 선제적으로 하고, 그거에 따른 가이드라인 만들고,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선제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책임과 자율 기반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존 산지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 전제하에 강원도는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기존 보호지역에 있는데, 기존 보호지역이 있는 데를 보호지역으로 침투하지 않고 보호지역 배후를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주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지역 그 배후 지역에 어떤 또는 인접 지역에 광역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연계해서 산림자원 기반의 그 휴양 거점화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핵심 보호지역 말고 완충구역이라든가 또는 핵심 보호구역이라도 이미 훼손이 된 데라든가 연결이 필요한 데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연결성을 핵심 지역이라 해주고, 완충지역 중심으로 거점을 만들어주고, 핵심 지역은 수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강원도가 지금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까지 깊게 침투 안 들어가고 배후에서 이용 거점 만들어줘. 국립공원은 어떤 그 수동적으로 이용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우리는 이 유형 1의 배후 지역 중심입니다. 보호 지역. 여기에 해당되는 이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대관령 지역, 백두대간이죠. 또 설악산 배후 지역, 치악산 지역, 배후 지역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산지 중심으로 관광단지가 형성된 데가 꽤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기존의 관광단지라든가 또는 기존의 어떤 개발지 대상으로 해서 보완 재생형으로, 보완 재생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정된 산지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규제 때문에 확대를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지정된 단지라든가 기존의 개발지 중심적으로 어떤 그 지구 지정을 해서 보완 재생형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것이 유형 2. 유형 3은 국가가 가진 땅이 강원도에 많습니다. 또 도가 가진 땅도 있습니다.
또는 각 시가 가진 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공산지가 되겠죠. 이 공공산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익성 산악관광 어떤 진흥구역이라든가 이걸 만들고 또 여기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세 번째 유형 공공산지 대상의 민간협력형 산악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풀어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저는 그 한번 사례를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나온 사례는 제가 좀 약간 좀 염려스러운데 이것이 마치 정해져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유형별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예를 들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보호지역 배후형, 설악산, 배후순환 산악관광, 양양, 인제, 속초 연결을 딱 시켜서 거기에 우리가 산악관광 거점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거기가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설악산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란 보호지역은 우리가 그냥 지금 이용하는 수동적 이용을 해주고 거점 시설들 숙박이라든가 F&B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이 지역 배후 지역을 길게 연결해서 산과 바다를 연결하는 이런 방법이 우리가 쉴 수 있고 체지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 치악산입니다. 치악산에는 아주 좀 고통스러운 또 입지가 하나 있습니다. 치악산 배후에 과거에 도유지가 있었는데 도유지가 이제 무슨 놀이공원처럼 있다 지금은 폐쇄가 돼서 폐허처럼 돼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치악산과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또 우리 아시아권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초지는 대관령밖에 없습니다. 이 초지, 초원 중심의 산악관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부분에는 백두대간이라는 곳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지금 이용이 안 되는 거야 아니라 백두대간 마루금 중심으로 등산 활동에 산림청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막고 있죠. 참 이상한 요만큼 왔다가 국립공원이 있으면 내려가야 됩니다. 돌아서 다시 가야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은 그 이용자들은 관리 주차를 일어나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백두대간 마루금상에서 전망대도 있습니다. 전망대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 전망대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전망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아까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건들지 않더라도 이미 훼손된 지역이나 이미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재디자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산악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갖게 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보호지역 배후 연계입니다. 두 번째 기존 개발지역 가리왕산도 꼭 좀 풀어보고 싶은 부분이 저겁니다. 지금 아주 사회적 갈등 때문에 풀지를 못하는 저 부분을 우리가 기존 개발지 보완 재생이요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게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복원 자체 생태계 복원을 시키는 이 과정도 하나의 컨텐츠다 이거죠. 그러면은 기존 시설 놔두고 계속 복원을 해 내려오면서 그 복원 우리가 잘못된 의사결정한 것도 후대에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복원이 제가 볼 때는 10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복원이라는 말 대신 복구 복원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 복구 복원되는 과정, 이 과정도 하나의 우리가 생태 관광의 하나의 컨텐츠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복원되는 과정, 그 다음에 100% 복원이 됐을 때 이제 철거를 해나가라.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냥은 안 되니까 산악관광이라고 하는 어떤 지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기 나온 월성 관광단지는 이거는 원주에 있는 데입니다. 원주에 있는 데인데 지금 뭐 주인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존 관광단지 또 우리가 하는 진부령 산악관광 알프스입니다. 여기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생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존을 그다음에 평창 용평입니다. 정말 생각 같아서는 용평 대관령, 강릉을 한꺼번에 확 묶어버리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의 큰 산악관광 구역으로 하고 싶지만 너무 큽니다, 범위가. 그렇지만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활용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지금 추진하고 있죠, 강원도에서. 저 부분 많은 부분이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저걸 중심적으로 우리가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저런 부분은 이제 민자 유치하는 방법. 좀 찾아서 하는 방법. 원주에도 백운산이라는 이 데도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놓은 거고 인제 많이 알고 있는 자작나무. 지금 갖고 사람은 많아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다 당일형입니다. 저기를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속 묶어버린 국경유지 중심 묶는 거. 우리 또 폐강 지역이죠. 폐강 지역의 하이원 리조트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에 지금 뭐 카지노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만들어진 그런 우리 그 스키장 중심으로 한 리조트 그 인접의 공공 산지들 이용한 산업관광의 어떤 활성화 이 부분도 우리가 국 공유지 활용형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빨리 말씀을 20분 내에 끝내갖고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린 그 뉴딜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관광 이것은 필수 요소고 특히 강원도에서는 그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관광. 그러나 강원도의 아까 상징성, 입지성을 봤을 때는 규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신경을 쓰고 민간에서는 그거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 그림이 나왔는데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제가 예전에 정말 이렇게 관광 패러다임이 바뀌고 전에 생각했던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떠한 이게 바뀌는데 그럼 우리의 관광 국토는 어떻게 돼? 관광 국토도 코로나 그 전의 시절로 못 간다 그러면 바뀌어야 되겠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저는 관광 국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악관광도 마찬가지로 재디자인, 재구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기준 교수님 주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1세션 패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장은 박재복 한림대학교 겸임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강원도 녹색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토론에는 박광용 강원도청 산림소득과장, 하동원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 이순구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유기준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행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만큼 의견 및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이나 댓글 쓰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린 뉴딜과 관광 분야 좌장을 맡은 한림대학교 박재복 교수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유기준 교수님께서 강원도 산업관광 활성화 내용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녹색국장을 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산업관광 자문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주셨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업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전체 토론 시간이 50분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참석하신 패널 세 분께서 한 15분 내로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주시고요. 그런 후에 저희들이 발제하신 우리 유기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께서 이제 한국판 뉴딜의 개요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그 중점 추진 사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7년 전에 이제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단장도 하고 강원도에서 이제 관광 개발 과정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그 후에 이제 또에서 국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도 저희들이 두 개의 산림청이 지방산림청이 저희들이 강원도를 관할하고 있는 산림 분야를 관할하고 있는 이제 이런 산림도인에 비해서 사실 산악관광 분야에서 아직 큰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정에서도 보면은 민선 7기에서도 이제 강원도 산악관광 활성화를 이제 공약에 포함시켜서 산악관광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 발목이 붙잡혀 있어서 그동안 추진했던 뭐 대관령 산악 관광 이런 부분도 현재 미미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발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강원도의 산림 부분은 99%는 당연히 이제 보존을 하지만 1%만은 철저하게 또 우리가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또 활성화하자 하는 것이 강원도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제 좌측에 있는 우리 박광영 우리 강원도 산림소득과장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박광영 과장님 우리 산악관광에 관련해서 타시도의 움직임 그런 동향도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산림소득과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마련해 주신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사 사장님과 이광재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유기준 상지대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장으로 계시는 박재복 한림대학교 겸임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도에서 또 국장님으로 모셨던 분인데 오늘 토론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먼저 타 시도의 산악관광 동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이제 산악관광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산악철도하고 이제 곤돌라를 이제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 이제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 이제 경남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에서 산악관광 상생조정기구 구성을 발표하면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산악 열차 15km 또 모노레일 5.8km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이제 남원시인데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사업을 위해 철도연구원과 MOU를 체결했고 또 자체 전기열차 국내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활발하고요. 광역 단위로 보면 산악관광을 내세우는 곳이 울산 영남 알프스인데요. 경남 양산과 또 밀양, 울산시가 공동으로 산악관광 분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악관광 분야가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관광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은 매우 방대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원도의 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산림의 정책은 녹화 위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제 풍부한 산악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은 미약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국토의 산림 면적의 약 한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산악관광으로 유명한 스위스보다가도 강원도가 더 큰 면적인 136만 9천 헥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강원도는 산지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고 또 보존과 개발의 어떤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산지 활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친환경 산악관광 사업 모델 추진에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는 핵심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산림이라든가 환경, 군사, 농업 이런 총 면적을 보면 행정구역의 약 130% 이상을 이제 상회를 하고 있고요. 1인당 지역 총 생산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800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14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강원도의 산악관광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아까도 유기준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먼저 대관령 산악관광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1단계 사업 규모는 약 1,701억 원으로서 아마 대관령 쪽에 가보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여기에는 삼양 목장과 하늘 목장이 약 한 500만 평의 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에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이 초지를 조성을 했는데요. 먼저 삼양 목장은 546억 원을 투입을 해서 곤돌라 2.4km 또 산악빌라 산장호텔 등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늘 목장은 1,1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산악철도 3.5km 또 산정호텔 전망대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충족된다면 2단계 사업을 해서 대관령에서부터 진부에서부터 삼양목장에 이르는 산악열차 또 진부에서 아우라지로 이르는 60km 구간의 산악열차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강릉에서부터 삼양목장 정상까지 이어지는 곤돌라 7.5km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해서 대관령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가 반영된 법률안의 재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가 14개 시도별로 27개 전략산업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중에 강원도는 관광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관광을 토대로 해서 규제적 특구 및 지역 특허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 시 산악관광 분야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산악관광이 미반영 환경훼손을 이유로 해서 산악관광이 미반영된 채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이 되었고요. 또한 기재부 주관 산림휴양관광 민간 TF를 구성해서 가칭 산림휴양관광 특별법 제정도 추진을 했으나 정부 입법도 실시되지 않은 채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관령 산악관광은 백두대간 내 기존 고원 초지를 활용한 산악관광의 적지로 보고 있고요. 또 성장 가능성이 높고 또 숙박이라든가 건설, 제조업 등 타 산업의 전후방 효과도 높아 지역 경제와 국민 경제에 기여가 높은 유망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해서 체험 관광객 유입이 가능해졌으나 단순 경관 조망 형태로서 관광 자원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곳의 방문 통계를 보니까요. 삼양목장이 약 한 30만 명 정도 들어왔고 하늘목장은 약 한 28만 명에서 연간 한 60만 명 내외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곳은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두대간법이라든가 또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고요. 현행법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이제 극히 제한적이고 또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산림공익시설 도입 등 현행법상 가능한 사업도 산림청 소관 목충용 대부지로서 토지 사용에 대해 산림청이 현재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대관령 산악관광 곤돌라와 산악열차에 대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결과 경제성이 입증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민간궤도 시설은 불가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인데요. 저희들이 지난 2016년 강원도 내 산악관광 유망지역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한 결과 태백 매봉산 지역이 1위를 한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2017년 매봉산 산악관광 계획을 수립한 이후 태백 매봉산 지구에 대한 우수한 산림 환경의 잠재력을 고부가 같이 산악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고 또 폐광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체 산업 발굴 차원에서 숲속 야영장,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업 규모 85헥타이고 또 총 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은 2단계 사업으로 VR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림복지 서비스 공간 제공에 주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내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몇 가지만 좀 드리면요. 첫째는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감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또 춘천 속초 철도에 대한 조기 개통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둘째는 산악열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악 지역에 적합하고 또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한 국산 산악열차 도입을 통해서 산악관광 자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국토부가 시험 단계로서 시험 노선에 대한 산악열차 테스트베드를 공모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들은 강원도 유치에 노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스마트 헬스케어 및 4차 산업화 정목인데요. 산림자원의 치유적 효과를 검증하고 또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해서 질환 예방이라든가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IoT 등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서 온라인 여행 중개 활성화를 통한 산악관광지 안내 등 변화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째는
규제 특례인데요. 지난 2015년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시 지역별 특화 산업의 상향식 선정 및 관련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해서 철폐하자는 규제 프리존 개념이 이제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그간 저희들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안과 또 산업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서 자동 폐기된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 주관으로 해서 상생조정기구 한그램 모델 운행과 관련해서 산업관광진흥법 등 제정을 추진 중이나 내용상에도 보면 백두대간 보호구역 또 자연환경 보호구역 등 적용 배제 조항 적용 시 강원도형 산업관광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규제 프리존 개념의 특구화 등 확실한 규제 특례 관계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19로 국민들은 살림을 스트레스에서 또 건강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해서 국내 산업관광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을 좀 살펴보면 지난 2014년도에 1,586만 명이 산업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했고요. 지난해의 경우 2,261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좌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 강원도는 강원도 산림자원의 99%를 보존하고 1%의 확실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조업 및 신기술 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서 미래형 산업관광 산업은 신기술과 맞먹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또 청정자연을 활용한 치유, 체험, 휴식, 경관 중심의 복합적인 산업관광 공간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대관령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또 공공주도의 매봉산 산업관광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후에 민간 투자 방안 제시 등 현 계획 사업을 완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FIC 개념의 평창 청옥산 야생화 산림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매봉산 지구의 2단계로 산악철도 또 산악승마 등 사업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백두대간이라든가 또 호수권 등 산림휴양 자원의 벨터 관리를 통해서 산업관광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강원형 산업관광을 실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숙박이라든가 야간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체류형 산업관광 구축 및 산림과 축산이 접목되거나 또는 산림과 의료 등 산업관광 자원 기반의 타 산업과의 융복합 노력도 지속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은 마무리하고요.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유기준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림의 절대적인 상징성과 또 산림자원 기반의 녹색 경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법제화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재부 주관으로 해서 산업관광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면서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또 산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내용상 적용 배제 규정에 따르면 백두대간이나 또 자연환경 보존 지역 등은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강원도 내 산업 지형의 관광시설 유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관광진흥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광영 강원도 산림소득과장님, 우리 강원도 산업관광 추진 상황을 또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마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 시에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발제자님 말씀 시에 함께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이승구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 이승구 교수입니다. 먼저 유기준 교수님 그동안 고민 많이 하신 그 발제 충분히 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해주신 우리 산림소득과장님 강원도의 현황과 또 문제점, 해결 방안까지도 상당히 그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딜레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지난 정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는 그 산업관광이 핵심이다라는 그런 그 큰 흐름을 가지고 준비를 사실은 그동안 많이 했고, 대표적인 강원도 산업관광지가 선정된 것이 대관령 일원하고 매봉산 일원인데, 저는 직접적으로 지난 2년 3년 동안 그곳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피부로 상당히 좀 많은 체험을 했었는데, 일단 그 산업관광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과거에는 그 노인분들이나 중장년층이 산을 많이 찾았는데, 지금 젊은 층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게다가 이 블랙 야크에서 블랙 야크 100대 명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 젊은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증샷을 날리게 하는, 그래서 산의 지도가 그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지금은 그 청장년층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산에 가면은 정말 좀 표현이 뭐한데 그 레깅스 입은 그 여성들이 주로 그 산을 많이 다니는 느낌도 많이 볼 수 있듯이요. 그래서 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관광 1번지가 어디냐? 우리 강원도는 분명히 강원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영남 알프스입니다. 전 세계 어느 학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학회에 참석하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가장 많은 지원이 되어지고 활성화 움직이는 것이 울산을 베이스로 한 영남 알프스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핵심 축은 백두대간 축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축으로 하나 벗어난 하나의 지간이 있는데, 그 지간이 그 낙동정맥입니다. 그 낙동정맥의 끝자락이 있는 곳이 영남 알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장제가 아니라 한 둘째, 셋째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강원도가 그 정도로 브랜드 가치의 정당성도 제대로 좀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점이 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죽어있던 양양공항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에서 청정한 곳을 찾고 싶은데 그곳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그곳이 강원도야. 자, 가자 강원도로. 해서 양양공항이 지금 그 과거보다 6배 이상의 그 국내 수요객들, 해외 관광객들은 못 들어오지만 국내 수요객들이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19가 결국은 과거에 그 산행 수요라든지 산림 지도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됐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가장 휴가철에 찾고 싶은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결국은 강원도라는 거. 뭐 숙박시설이 가장 많은 곳, 또 산과 바다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곳. 이렇게 여건은 정말 그 충만해 있는데 그 오색 케이블카 정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강원도의 영향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그 많은 좀 아픔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같이 한 2년 3년 동안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정부 사업도 공모를 해보고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냈는데 강원도에서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그 하위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산업관광 관련된 엄청난 프로젝트를 플랜하고 그 기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보고서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그 이 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이거 핸들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그림을 그리고서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화 되지 못하는 그런 참 그 아쉬운 점이 물론 상당히 크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묻고 싶은 것이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산행객들이 붐비는 곳이 그 도봉산입니다. 자, 도봉산에 오시는 그 이 산행객들 중에 정상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과연 몇 프로나 되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박사기 논문에서 나름대로 리서치를 꾸준히 해보니까 한 30% 정도는 그 도봉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70%는
그 근처에서 머물시다가 내려오신 분들, 쉽게 말해서 산행의 목표가 그 정상을 그 정복하는 그런 욕구도 상당히 강하지만 이 산이라는 것 자체의 환경만 하더라도 막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산악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훨씬 더 확대시켰을 때 그 우리의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도 어떤 리서치 결과를 통해서 저는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을 다시 되돌아 보면은 아무리 좋은 그 자원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기초지자체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강원도에서 백업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종시 가면은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뭐 이미 그 협조했느냐, 협조 공문이 있느냐, 그런 거 자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뭐 어떤 뭐 공모라든지 프로젝트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너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 인문학적인, 역사적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백두대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자 백두대간이 남쪽에 700km, 북쪽에 700km입니다. 즉 남쪽에 700km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북쪽에 700km는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그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서 북쪽에 있는 백두대간을 2번을 왕복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백두대간은 뭐 꽤 많이 왕복을 했고, 그래서 북한과 남한을 연결할 수 있는 이건 하나의 역사 라인이고, 이건 하나 우리 그 정서의 라인이다. 비록 산으로 이루어졌지만 산 개념보다는 하나 이데올로기고 우리의 또 정신이다. 또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결국은 이 법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국민들의 어떤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뭐 예전부터 얘기는 좀 되어졌지만 그 백두대간을 남북이 그 연계시키는, 그래서 전 세계 유일의 그 분단 국가,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가 그 북강원도, 남강원도인데 이 핵심이 결국 강원도다. 이것을 이 내용은 주로 제가 그 평창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유엔이나 유네스코 쪽으로 갖고 가서 이 글로벌하게 해결했을 때 결국은 아마 산림청이나 환경부도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상당히 요원한 문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수익성이 있는 곳, 저도 매봉산에 벌써 3년째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매봉산에 있는 고랭지 채소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 대표까지 불러서 그 서로 투자하자, 지역 경제 활성화하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법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또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어떤 자원성이 부족한 곳은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원성이 좋은 것이 수익성이 높은데 그 자원성이 높은 곳은 법적으로 그 제재를 가하다 보면 결국은 그 뭐 하동이나 남원이나,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청송이나 영양에서도 저를 초청을 합니다. 산악관광에 대해서 뭐 강원도는 상당히 잘 돼 있으니까 좀 사례를 들어달라고, 어떤 식이면 좋겠냐고. 지금 그 대구를 중심으로 한 그 말씀드렸듯이 백두대간 쪽이 아니라 그 낙동정맥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 산악관광을 하겠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관광공사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미 개발된 곳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개발이 가능한데 개발되지 않은 곳은 절대 개발할 수 없다. 이 논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상당히 그 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오프라인으로 힘들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접근하자. 그게 IT 산업과 연결된 스마트 관광이고 스마트 산업 관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이광재 의원도 우리나라 디지털 관련해서는 아마 최고의 그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모든 관광이 결국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감의 체험의 픽 익스피리언스, 최대의 그런 어떤 그 아찔한 짜릿한 그 맛을 그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스마트 관광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산악 관광에도 결국 백두대간에 손을 못 댄다고 하면은 그 디지털화된 IT 산업 관광 쪽에 정부에서 투자를 유치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 관광 AR. 자, VR하고 다르게 AR은 현실감이 상당히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신 이것들이
그 산을 바라보고 아니면 산의 중턱에서 그 AR이라는 그 증강, 그 보강된 그런 리얼리티 현실이 첨가됐을 때 정상까지는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백두대간은 진입을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준하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산악 드론입니다. 자, 그 일반적인 관광지에 보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증샷을 찍는데 산악 관광은 스마트폰 갖고 인증샷을 찍지 않고 요새 보면은 드론을 갖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드론을 하늘에도 올리고 이 인증샷을 찍는 것이 지금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블랙야크 인증샷에 이 젊은 층들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갖고는 이제 성이 안 차고 드론을 지고 올라가서 가볍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인증샷을 찍게 되는데 그리고 백대명산의 분포도를 보면은 거의 강원도가 압권입니다. 대신 뭐 충청도나 이런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몇 군데 좀 500m도 안 되는 산들도 좀 껴주기는 껴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한 이런 개념으로 좀 가고 싶고 또 세 번째는 그 마인드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마인드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 간단한 그 용어로 표현하면은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산에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상까지 다 올라가실까? 그분들이 오시면은 주로 어떤 음식들을 먹을까? 그분들은 누구하고 올까? 와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낄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나 자료 없이 우리는 살림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니까 우리가 비거기가 있다. 더 이상 어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 형식의 또 그들의 기본적인 좀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악이 지금까지는 데이타임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별을 보고 나이타임. 그래서 그 데이 투어리즘이 있고 나이트 투어리즘. 그래서 야간 산악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장르가 결국은 아주 산 정상까지 올라간다 하지 않더라도 이 강원도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상품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산악 레저 게임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마트한 IT 산업과 연결된 스마트한 산악 게임즈가 정말 다양하게 게임과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원도 산악과 연결시켰을 때 비록 산 정상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더불어서 요새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우리 1000m 넘는 그런 고개들 강원도에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산악관광 개념으로 스페셜 산악 캠핑이라는 카 캠핑이라고 하는 또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적용을 하고 좀 고민을 하면은 온라인으로 힘들면 오프라인으로까지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두서없이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을 잘 맞춰주셨네요. 시간상 이제 하동원 우리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제 현재 그 중앙부처의 그 산악관광 관련된 움직임도 잠깐 말씀해서 한 네. 10여 분 정도만 네. 시간 관계상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관광컨설팅팀의 하동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련 기관 및 분들에게 이제 감사드리고요. 또 발제를 해주신 유기준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관광 관련돼서는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규제 속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또 유기준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부분대로 많은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 산업관광진흥구역 지정에 대해서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한 후에 그 뒤로 이제 진척이 진행된 바가 지금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규제 속에서 지금 막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또 이제 관광 쪽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쪽 입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더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중시하는 쪽에 가깝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조금은 소극적인 상황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입장문이나 이런 것 같은 문체부의 그런 상황을 살펴봐도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단답형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 입장이 너무 좀 대두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광 입장에서 또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런 관광, 그러니까 강원도의 산악 관광에 있어서는 저희 케이블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개발의 관점에서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걸 활성화를 풀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이제 뭐 저희 최근 이제 올해 5월달 같은 경우는 국가관광 전략 회의에서 산악 호텔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이제 논의됐던 부분을 부분보다 조금은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조금은 실제적인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확대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폐교를 활용해서 야영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등 이런 어떤 관광 쪽에서 접근이 조금은 이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런 논의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광 쪽으로 포커스 맞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 법령이라든지 저희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 등등이 모두 좀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주제인 이제 강원도형 산업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러기 전에 산업관광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선언적인 내용으로는 끝나서는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관광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을 이제 진행하고 하다 보면 이제는 실행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좀 더 접근을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하는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세부적인 실행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접근으로 논리가 지금 되어 있고, 하지만 과연 규제가 풀리는 건 어떻게 풀리는 것인가, 어떻게 풀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정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단에서도 이제 저희 이제 토론자분이나 이제 축사를 해주신 분들 여러분들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변화가 되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이걸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변화를 한다면 산악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같이 변화하고, 사람이 속해 있는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문명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공급자정 측면에서의 어떤 그 산악관광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수요자적 측면에서 먼저 고민을 해서 이런 어떤 규제의 개선이 상향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 또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즘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국민청원 게시글 뭐 등등해서 그렇게 돼서 화제되는 맞지만, 이런 어떤 현상들이 결국은 상향식으로 뭔가 법이 바뀐다든지 사회가 변화하는 시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그런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악은 어떻게 보면 바다랑 똑같습니다. 해양과 똑같이 그 인간에게는 되게 두려움의 존재고요. 그런 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고 바다에 가면은 고래나 상어가 있듯이 이런 어떤 무서움의 존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산악이 사람에게서 친근한 요소로, 친근한 존재로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이미지의 변화를 먼저 시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자적 측면을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기준 교수님께서도 고품격 산악관광 체험 경험을 어떤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어떤 논지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렇다면 산악관광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논의할 때도 그렇고 호텔이고 산악열차고 이런 개발적 관점에서 어떤 지능지구를 지정해야 되고 다 중요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저희 관광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 환경부란 이런 데 가서 안 되고 다시 보류가 되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개발 관점에서 지어져야 된다는 논리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던, 왜 지어져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논리를 앞에를 보강을 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악관광이 기존에 있는 어떤 경험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의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등산 얘기만 더 이상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드론의 어떤 접근이라든지 뭐 스마트적인 접근,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관광 활동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내륙 지역, 즉 평지나 어떤 도시 지역에서 벌어지고 관광 단지나에서 벌어지는 관광 활동이 그 일부분은 산지에서 산악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논의할 때는 대부분 등산 얘기, 사진 찍고
간에 호텔을 짓긴 지어야 되겠고 열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벌써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데 부분에서는 조금은 저희가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논리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 개발의 중심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관광, 즉 다시 말하면 저는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미를 많이 얘기합니다. 요즘에 관광 트렌드라든지 트렌드 관련된 얘기 보면 개성을 중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미를 일상 속에서도 하지만 그게 관광 여가 활동에서도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확장시켜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원도 쪽 얘기하니까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모 게임이 이제 전 세계적인 모 게임이 진행이 됐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속초와 울산을 엄청나게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곳이 속초에서 갔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지역의 중요한 부분, 당연히 지역의 자연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이 사회적 현상, 관광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피해가 심각하다가 아니라 피해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회복되는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과연 회복되는 곳의 주제는 무엇인가, 테마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뭐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많이 내긴 했었습니다. 다만 캠핑이라든지 아웃도어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가족과 함께하는 곳이라든지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곳 이런 곳들부터 회복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화되면서 코로나가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강원도의 많은 부분이 충족되고 있고 특히 강원도의 산악적인 좀 더 많은 것들이 충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캠핑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캠핑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캠핑은 산악 관광을 하기 위한 지원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캠핑장을 늘리자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논리로서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캠핑장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캠핑장이 베이스 캠프가 되고 산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하고 그것을 체류용 관광으로 품어내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또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생태계 서비스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생태계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과 사람이 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때 어렸을 때는 그냥 좋으면 좋지만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계 속에서 좀 더 돈독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관광객과 산악,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단순히 좋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정확하게 어필을 하고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공급적인 요소를 지금 유기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급적인 어떤 힐링이라든지 어떤 그 피톤치드라든지 여러 가지 산소 공급의 이런 생태가 줄 수 있는 것만의 공급적인 요소가 관광적인 자원으로 바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오늘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산악은 무엇이 유익하다라는 부분을 유형화시키고 그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무장의 관광에 대해서 산악도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산악이기 때문에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보존해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광은 이제 기본권으로서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장의 관광지로서의 산악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산악 열차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개발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걸 개발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따른 그 기본권에 대한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승훈 교수님께서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광공사에서도 빅데이터 관련돼서 단순히 이 빅데이터를 여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이제 홋카이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럽의 이제 마스라는 교통 정책 이런 것들도 보면 모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말 노선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건 분석에서 이렇더라.
현황에서 끝인 게 아니라 정책 의사 결정으로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산악관광 쪽은 전무하다고 해도 현재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산악관광에 대한 어떤 그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상향식 어떤 규제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고, 그러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라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누구도 이제 관광적, 이제 산악적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돌려서 말할 수 없는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유기준 교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 10여 분 정도가 남아서요.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들으신 패널들에 대한 그건 조금 이따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한 10분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내시고 또 추가로 한 말씀씩 더 하는 거로. 아예 그러면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많은 내용들이 그 논의가 됐고요. 분명히 다이그노시스 진단도 됐고 솔루션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대신 좀 소프트한 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관광을 크게 두 가지 분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관광인데, 사실은 관광이 문체부 쪽에서는 컨텐츠 유지를 하자, 시설보다는.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지역 주민 주도형으로 지역 주민한테 소득이 그 분배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정책이 이번 정권 이제 시작하면서 세팅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곳이 결국 강원도가 돼 버렸어요. 예, 그거는 뭐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데, 근데 그 관광은 어떤 인문학적인 사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광 그 경영이라는 그 파트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발 파트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관광 경영 파트에서는 관광 마케팅이나 그 리버럴하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그 정보와 아이디어가 관광 개발가로 가면서 딱 한마디예요. 법과 제도적으로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하동원 저기 그 한 관광에서 오신 자문위원과도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개발론자의 개발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많은 그 내용과 데이터와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법과 제도가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산악관광부서가 산림소득과예요. 산림소득과도 어떠지로 보면 개발 개념입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준수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떤 직업병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문화관광체육국의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대신 관광의 주체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그 어떤 그 인문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이 전문가와 네, 또 네. 개발론자들이 서로 고민하고 맞댈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너무 개발론자 위주, 너무 그 법과 제도에 대한 어떤 존중을 강한 이런 조직에서 하게 되어지면, 저는 그 강원도 산악관광은 시작해 보나마나 거의 뭐 저기 그 폐업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일단 조직 문제부터 네, 좀 네. 갖추고 시작하는 거를 저는 좀 주장을 하고 네, 싶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발제자님께 시간 관계상 5분 정도만 마무리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뭐 아까 뭐 발제하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중복되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오고,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부분만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뭐 국민들의 인식하고 정부의 어떤 동향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수요 요구도, 국민들의 수요 요구도 분명히 있어요. 자연환경 중심의 어떤 살림 어떤 휴양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대응이라는 게 이제 뭐 관련 법안 발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현실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전 정권까지 계류돼 있는 이것이 아마 아까 우리
바텀업 방식도 막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민간 구성을 해서 아실 거예요. 구성을 해서 아마 권고안이 이제 올라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감 끝나고 발의가 되지 않을까. 그 발의되는 내용은 전에 논의되었던 그거에 권고안이 좀 반영돼서 이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거 관련돼서 지자체가 이미 그 아까 뭐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동구는 뭐 벌써 또 여기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움직임이 뭐 기재부하고 가서 설명회 하고 아마 아까 대개 안들이 이제 뭐 산악철도 이런 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세계체장에 뭐 케이블카 이러는데 저는 좀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은 우리가 강원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가서 접촉을 하고 그러는 그거는 그 자세는 배웠는데 두 가지 이제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대상으로 이제 발의가 될 테니까 의원 발의가 될지 이제 부처 발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 대응을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안 중에서 적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공원 이런 데가 회피가 될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그것 따르면은 최소한도로 아까 얘기한 듯이 우리가 많이 지나가는 데 있으니까 기개발된 보호지역 또는 이제 그 복구보건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 그 부분에서는 최소한 반영하고 적어도 완충구역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거에 대한 노력은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도 산악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린 뉴딜 차원의 핵심 동력이 돼야 되고 돼야 됩니다. 그 이제까지는 왜냐하면 관련 입법이 예상되고 거기에 따라 수요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얘기한 거야 뭐 사실은 공급적인 차원, 우리 물리적인 공간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거기에 맞는 이제 컨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 거기에 이제 인적적 휴먼웨어 된 걸 우리가 얘기를 못 합니다. 이게 먼저 해결이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거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아주 좋은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을 좀 산악관광 잘해서 좀 조금이라도 실현이 되고 정말 그것이 저는 그 한마디로 그 강원도 산악관광이 모두를 위한 관광 그 아까 장애인 것도 포함하는 그런 투어리즘 포 올 그 차원에서 모델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별도로 뭐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우리 패널 세 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발제를 해주신 유기준 교수님에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럼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